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꼼꼼히 잡아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장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좀 잘 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오늘장 여러분의 계좌는 좀 어떠셨을까요?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익 잡아드리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50분 생방송입니다. 꼭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 어떻게 맞췄을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다시 써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0.6% 상승했고요. 종가는 3,113.7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거래 대금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 12조 원대의 이 거래로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막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78%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800선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보다 오후장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빠르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양봉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90에 안착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좀 엇갈린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먼저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좋았죠. 4천억 원대 매수 우위부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두려서 이 물량을 줄여줬습니다. 500억 원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쪽에서는 다소 관망세였고요. 기관이 600억 원대 팔자세 보입니다.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오늘 50분 여러분의 10시를 책임져 주실 마스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기간에 수익 제대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더욱더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요. 화면에서는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사실 이 미소 뒤에는요. 정말 냉철한 매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묵직한 내공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히 챙겨드리니까요. 제가 웃음 빵 터진 것처럼 여러분의 수익도 빵 터지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가는 게 좋겠죠. 그 지름길 바로 팍스 통신망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모두 있으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을 해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수익 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어떤 걸로 수익 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담아왔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리뷰할 종목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5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반도체 소부장단 중에서 6월 11일에 공략을 했던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수익률 함께 해볼까요? 하단에 보이시죠? 35%가 넘는 수익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35%의 수익 여러분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라고요. 팍스 통신망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다음 35%가 넘는 수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얼른 만나보죠. 네, 역시나 달바 글로벌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23만 원까지 터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도요. 달바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만큼 계속해서 추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달바 글로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역시나 13일에 미리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겼죠. 역시나 41%가 넘는 수익 아주 대단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말미에 알려드릴 텐데요. 쉽게 얻어가 보시죠.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2의 달바 글로벌 저희가 제대로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애경 케미칼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을 대신할 수 있다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요. 여러모로 좋은 대안이 된다고 하죠.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땠죠? 역시나 지난달 미리 선점 그리고 수익 제대로 챙겨줬습니다. 30% 가까운 수익 시원하게 잡아주셨고요. 학습통신망 들어오셔서 다음 두 자릿수 수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이 또 있습니다. 7월 2일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에르코스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이 시간 역시나 저출산 대책 기대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있다라는 모먼트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익 20%에 가까운 수익도 챙겨줬고요. 역시나 팍스통신망 들어오십시오. 에르코스 같은 종목 또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소개를 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9%가 넘는 수익을 제대로 챙겨줬습니다. 이런 수익 여러분도 오늘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더 쉽게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팍스통신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링크 뜨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와 함께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수익을 든든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7월 9일이라서요. 바로 친구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든든한 친구 같은 전문가가 코칭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구 김충성 마스터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일단 친구는 아니지만 수익도 친근한 친구 같지가 않고요. 너무 무섭게 올라가서 좀 무섭더라고요, 수익은. 네. 어떠세요? 근데 항상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멘트. 네, 7월 9일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저는 몰랐죠. 어, 일단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고 또 매매 이제 활용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시장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또 상대적으로 또 소외를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박스기후경제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시장과의 그 소외 이것과는 좀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끔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올 테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성원, 또 사랑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미에요. 정말 수익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그 좋은 종목 이야기 꼭 챙겨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모두 알지만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일단 거래소가 10조 원 초반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조 원대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시장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일부 정책 관련주들 또 이제 당일 이슈가 있으면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사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유동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B라는 종목이 보여요. 사실 내가 돈이 맞는 상황이라면은 뭐 A라는 종목 그냥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네. B를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B를 사기 위해서 A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A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 좀 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사는 B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는 이제 유동성 없는 시장의 어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들입니다. 뭐 미국과는 다르게 뭐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수급적인 부분들 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매도 우위죠. 현물 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이 여전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르고 있는 섹터 또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섹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연속성,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었던 섹터가 또 오늘 좋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맨날 이제 시세를 확인하니까 또 그러면서 어디에 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종목 또 좋은 타점을 잡아 들어가고 이게 매 일상인 사람들이야 그런 걸 사실 요즘 것 같이 뭐 매매하기 쉬운 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시장의 그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속도 빠른 시장,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좀 제법 높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대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은 그렇죠. 정책 쪽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고점 추경에서는 자제해야겠죠. 대부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정책에 엮여 있으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라면 괜찮고요. 또 이제 당일 이슈에 의해서 또 수급 쏠리는 그런 섹터에서 또 기회를 엿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런 이슈를 많이 빠르게 이슈를 접해볼 수 있느냐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런 경쟁력은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수시로 시장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섹터, 그 섹터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어떤 이슈가 올라오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매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견조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시장 내면은 좀 까다로울 것이다. 그 까다로움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장의 재료가 정말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정책 관련 수혜도 있고 저도 그래서 오늘 이슈를 따라가느라고 정말 진땀을 뺐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빠르게 이슈가 생기면 저희가 잡아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슈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께 든든한 전략과 수익 나는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스터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이야기 가장 먼저 나눠봤고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방산 섹터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많이 가지고 계신 기업일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가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라면서 한국은 돈을 잘 버는 나라다. 그래서 방위비를 더 내라라고 좀 수위가 높은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말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우리 방위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주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됐어요. 현대로템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방산 쪽에도 속해져 있고 핫하잖아요. 뭐 네. 조방원, 상반기 조방원 그 섹터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우리 시장을 정말 아주 뜨겁게 달궜었던 섹터의 또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종목을 생각하면은 저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국뽕 이게 네. 지금 국뽕이 좀 차오릅니다. 사실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 앵커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우리나라 뭐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네 속수무책으로 뭐 부산까지 금방 막 밀리는 이런 상황이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세계 최고의 전차 K2 이거를 생산국이 됐고 또 보유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글로벌 각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뭐 K2 그래요. 뭐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폴란드 2차 계약 관련 그 이슈가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이 규모가 계약 규모가 1차보다도 더 늘어났다라고 하죠. 뭐 이제 이게 1차 규모 지난해 후반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 K2에 대한 인기 뭐 이게 뭐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이라든지 또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도 이게 수주 기대감이 지금 다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뜩이나 계속적으로 좋아왔는데 여전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도 뭐 좋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또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믿고 가도 되는 이런 섹터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는 뭐 수출국 다변화 네, 이런 모멘텀이 지금 이 종목의 버팀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실게요. 폴란드 뭐 1차 그 계약과 관련된 지난해 후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뭐 본격적으로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여기였어요. 올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기 시작한 부분들이었죠.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쉴 법도 한데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쉬는 과정들이 좀 나타났었죠. 하지만 다시금 뭐 2차 계약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나라로의 뭐 수출 다변화 또 그런 수주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뭐 수급이 센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반등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인이 되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라든지 뭐 투신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수세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는 반등도 어찌 보면 이제 반등의 신뢰도도 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고점만 높이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면은 이거는 매수 관점에서 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틀 딱 2, 3일간 바닥 다지는 모습들이었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21선을 다시 재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런 그 쉬어가는 과정, 눌림 과정은 분명히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점에서 살짝의 눌림 그리고 나서의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나 방산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그 과정에서 나는 다루지를 못해서 아쉬워.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라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직전 고점대의 가격이 얼마냐? 네 바로 이 부분이겠죠. 네, 바로 한 22만 원 정도의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서 여러분께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뭐 괜찮은 결과 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신 것 같아요. 방산 섹터가 너무너무 주목을 받아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최근 가격 조정이 좀 있어서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반등 나왔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자세한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충석 마스터가 직접 잡아주신다고 해요. 여기 팍스 통신망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스캔하시면 링크 뜨니까요. 링크 한 번만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산 섹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방산 조방원 중에서 방산 나눠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 조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중공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요 다시 패권을 잡을지 이제는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조선 방산 관련해서 협력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사에서도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계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이 전망 또 매수 의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요 마스터님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이게 뭐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조선 쪽, 뭐 삼성중공업 속해져 있는 조선 쪽을 다룹니다만은 사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계속적으로 다뤘던 게 바로 이쪽 조선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 괜찮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런 긍정적인 또 호재성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해 왔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끝도 없이 들리니까 주가들이 끝도 없이 지금 반응을 해요. 물론 이제 다소간의 등락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오히려 또 여러분께 또 기회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조선 쪽의 이슈는 사실 끝도 없죠. 이미 지지난해에서부터 해서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뭐 몇 년치 일감을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뭐 쌓아놨다. 그리고 도크가 없다. 도크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진짜 아주 먼 훗날에나 이 주문한 물량을 저 받아볼 수 있다. 그러면 주문이 뭐 이미 충분하게 쌓아뒀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감은 몰려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만 찍어대는데 실적이 안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정확히 2000년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0년 초반 이 조선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세 상승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20, 30년 전에 만들었던 배들 이제 그렇다 보면은 다 노후 주기가 노후 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리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와 정말 대단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또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또 러브콜을 보낸다는 얘기 또 우리나라 그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또 협력 그런 얘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이쪽은 뭐 진행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거리들이 더 많겠죠. 그만큼 이제 주가들은 더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뭐 최근 3일간 좀 올랐죠. 최근에 좀 눌리는가 싶더니 3일 동안 역시나 비교적 세게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 자체만으로는 미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 덩치를 생각하면 이게 세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 더 길게 한번 봐볼까요? 길게 놓고 보면은 언제입니까? 바로 재작년부터였죠. 재작년서부터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정말 저점들을 높이고 뭐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됐었다면은 오히려 뚫어버리죠. 또 이제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그 상승 과정을 본다면은요. 네, 상승 과정을 본다면 역시나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또 기관 중에서도 뭐 투신 그리고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매수세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타나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메이저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이들 주체도 매수를 하는데 네. 이거는 믿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어제 아니면 엊그제 매수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이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들 꾸준하게 좀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죠. 그 보조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어 보면은 역시나 명확한 목표치가 나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가격적으로는 이런 선이 될 수 있겠죠. 약 19,000에서 2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세워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이 1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선이니까 조금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혹은 이 추세대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 추세대 안에서는 역시나 그 매수 관점에서 보고 추세 상단에서 이제 매도 전략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역시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종목들은 가격 전략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매하기도 쉬워요. 또 시장의 또 중심에 있고 그런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러분들 선 하나 딱 그어 놔 보세요. 가격 전략 명확하기 때문에 매매도 쉽다. 네, 이걸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여러분 한미협력 기대감도 있고요.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19,000원에서 2만 원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더 큰 수익을 저희가 만지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 세워 드리는데요. 여기 팍스통신망 여러분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조선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도록 가격 전략 메리트 있게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꼭 찝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저 마스터님이랑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HNKCP고요. 새로운 강자인가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플레이어는요. 네이버다, 뭐 카카오다, 증권사 리포트 계속 나왔었잖아요.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NHN KCP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함께 좀 재미도 볼 수 있고 좀 즐기기 좋은 자리 같긴 하거든요. 키워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 종목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마스터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며칠 전부터 눈에 들어오더니 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매수를 안 했지? 네, 좀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맞아요. 이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법한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글로벌 각국도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화 이런 것들을 좀 서두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이 종목 뭐 온오프라인 뭐 결제와 관련해서 뭐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런 전망 분석글 뭐 메이저 그 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해가지고 11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 상표를 이미 뭐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뭐 발행이라든지 유통 쪽에서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개 정도의 가맹점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이 시장 지배력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사실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어마어마한 수의 가맹점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걸 또 활용해서 유통을 한다? 뭐 시장 지배력이 좀 어마하겠죠. 어마어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정말 다이렉트로 뭐 상한가를 직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대응을 해 가느냐이죠. 뭐 저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이런 자리라든지 살짝 눌렸을 때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상한가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언제 사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얼마입니까? 약 18,000, 그냥 8,000원이었던 주가가 15,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오른 상황이다 말이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전 고점대가 바로 이 라인에 있죠. 작년 초. 바로 이런 라인과 지금 거의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강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라도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치 자체가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연 이 종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거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조정이 깊거나 좀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관련 모멘텀이 좀 세니까 네, 그때가 되면은 뭐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식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물론 이제 더 가버리면 지금도 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싼 자리에서는 굳이 저는 권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노이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서클이라는 기업도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주도 특징 중에 하나가 갈 때는 확실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 종목도 그렇지만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보는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관심 있으실까봐 저희가 소통 창구 열어놨는데요.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세하고 딥한 이야기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가 수익률 리뷰를 해봐야 돼요, 마스터님. 그런데 사실 리뷰할 게 너무 많아서 한 2종목 정도로 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달바 글로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수익이 너무 좋아서 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하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AI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네. 또 이제 그런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뭐 종목이란 말이죠. 또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전폭적으로 지금 밀고 있잖아요. 정책과도 엮여서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뭐 작년에 움직였다가 많이 쉬었던 것은 2차 전지 그 캐즘과 비슷한 그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뭐 제도적으로도 이제 확실하게 밀고 있는 만큼 2차 네 정말 도약의 발판은 이미 만들어졌다. 또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종목은 아마 이 시점에 여러분께 그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나고 나니까는 야, 이제 바로 이런 라인이었죠. 저항에 막혀 있고 저항을 뚫었을 때, 근데 실제로 이런 자리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매수했어야 되는 자리구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역시나 실제로 타이밍을 다 잡아드렸어요. 실제로 타이밍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 여기서까지 네, 별로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 35%예요. 또 이 종목이 정말 뭐 상한가 가고 뭐 20-30%씩 빵빵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또 양껏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중 조금 실어서 뭐 20-30% 먹는 것과 비중 많이 실어서 1-20% 먹는 게 더 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참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또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죠.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추세는 안 깨지겠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럴 조짐이 보인다, 네, 깨질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역시나 그 관련 팁을 드릴 거니까 뭐 오셔서 충분히 그거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별다른 코멘트 없다면 그냥 쭉 가는 걸로.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또 중간에 눌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고요. 일단 뭐 달바글로벌은 일단 뭐 팍스경제TV에서는 달바글로벌 하면 저 김충성입니다. 네, 또 김충성 하면 달바글로벌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네, 이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 네, 2차례 추천을 드렸어요. 2차례. 상장되고 탄력 붙고 쉬어갔죠. 그러면서 레벨업이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고요. 또 3일 뒤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약 40%가 넘게 올랐죠. 뭐 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30% 후반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중간에 또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힘이 없는 모습이었을 때 매저 수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매도의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렇게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 화장품 섹터 내에 긍정적인 또 호재성 이슈라고 한다면 끝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들이겠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사실 정책하고 엮인 것도 아니고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 말 그대로 실적이에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 네, 정말 이런 탄력을 나타낸다라는 거, 네, 여러분 참고하셔야겠죠.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매도의 이유가 없어요. 네,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역시나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만약에 역시나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중간에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여러분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그런 매매의 팁도 더불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정말 매 방송, 월요일, 수요일 나오시는데도요. 아니죠. 수요일, 금요일이시죠.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셔서 소개라는 종목마다 다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그냥 수익이 아니라 정말 높은 수익을 매번 내주고 계셔서 계속해서 기대가 되거든요. 수익률 함께 보셨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잘 내는 거는 저희 김충성 마스터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이번에도 달바 글로벌 같은 수익을 챙겨주실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픽 종목 오늘 어떤 섹터에서 공략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김추석 하면 달바글로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종목이 또 화장품에 속해져 있잖아요. 네. 오늘도 화장품에서 네,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바로 준비한 화면 바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뭐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 네, 깨진 유리를 재활용해서요. 또 투명성을 확보한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네, 요즘 그거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경쟁력 있는 기술이다라고 다들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존 고객사가 로레알이라고 있는데 이 로레알이라는 업체 외에도 글로벌 신규 화장품 업체와도 일단 공급 계약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올해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신규 고객과도 글로벌 뭐 납품 공급 진행에 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더 점프가 되겠죠.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뭐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나 섹터 전반의 긍정적인 이슈들이야 끝도 수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여기서는 자제하도록 하고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시작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 몇 주 동안 지난주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세가 탄력이 붙었고 충분하게 다소간의 등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앞단들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시세가 바로 이제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도 오늘 수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살짝의 눌림이 있다면은 여러분께는 뭐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졌고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우상향밖에 안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 종목 여러분들 기회를 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방송 종료 후에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입장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요 정말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대로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종목명은요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께 단독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요. 또 매수 타이밍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지금 찍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저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3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마스터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수익을 나는 종목 하나 공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어떤 차례일까요? 조금 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네, 오늘은요. 어떤 기법을 또 알려주실 예정이시죠? 우리 앵커님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것을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생각한 거를 또 실전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들이죠. 네,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매수의 시그널이냐 또 매도의 시그널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배열은 좋은 거라고 해요. 주가가 오르니까 정배열이 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죠. 역배열은 반대죠. 주가가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역배열이 되고. 그러니까는 나쁘다라고들 인식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정배열 뭐겠습니까? 이동평균선과 주가 비교해서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혹은 이동평균선 간 네, 그 위치를 따져서 이제 정배열 뭐 이런 나타나는 거죠. 정배열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네, 주가가 올라요. 그렇다면 주가를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따라 오르겠죠. 또 중장기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위, 그다음 민감한 게 아래, 아주 덜 둔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더 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오른 케이스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보면은 달바글로벌, 네, 달바글로벌 하면 뭐라고요? 김충성 하면 뭐라고요? 달바글로벌. 네, 그래요. 저 이동평 주가가 계속적으로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요. 계속 위에서 놉니다. 자연스럽게 5일선이 따라가고 있죠. 뭐 최근에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위에 있고 5일선, 21선 순입니다. 정배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혹은 또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게 21선인데 21선보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 정배열은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날.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그래요. 주가들이 막 오릅니다. 뭐 이 자리 주가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 자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네요. 정배열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여기 있고요. 5일선, 21선, 61선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정배열인데 중요한 것은 각 이평선과의 이격들 상당하죠.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배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빨리 가봅니다. 역배열은 정배열이 반대겠죠. 주가가 내립니다. 주가가 내려요. 주가 내리니까는 자연스럽게 뭐 5일선이 따라 내려오거나 21선이 따라 내려오거나 이런 순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만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역배열입니다. 딥노이드, 친숙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은 역시 주가가 우하향이에요. 주가 5일선, 21선, 61선 역배열이죠. 누가 보더라도 역배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코크로스 최근에 이 개별적 이슈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렇네요. 주가 5일선, 21선, 61선 역배열이죠. 이걸 과연 나쁘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닥에서 잡고 싶잖아요. 저 위에 있는 거 그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거 싫잖아요. 안 된다라고 저도 조금 전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바닥에서 잡기를 원하고 급 상승 초입에서 잡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느냐? 근데 아까 확인했다시피 정배열은 주가가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상승 초입이 아니죠. 그런 걸 건드리면은 또 추격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역배열을 건드리느냐? 가격이 분명히 쌓였기 때문에 분명히 적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매수하면 더
뭐 1층이 아니라 막 지하 2, 3층, 막 3, 4층 여기까지 갈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던 일반적인 상승이 나오든 가장 선행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역배열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5일선이 따라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21선이 따라 내려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근데요. 급등이 나오든 일반적인 상승이 나오든 다른 거 다 안 보더라도 일단 여기 있는 5일선을 먼저 돌파하게 됩니다. 맞죠? 5일선을 돌파하고 뭐 좀 더 오르고 떨어지든 아니면 돌파 이후에 쉬어가서 오르든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을 먼저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5일선을 돌파하는 시점, 역배열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께는 정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고 싶냐? 우리 기술입니다.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다 타이밍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그러니까 이 자리죠. 역배열이에요. 주가 5일선, 21선, 60선 역배열이에요. 이미 내려오고 5일선을 돌파했네요. 안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배열에서요. 5일선을 돌파하고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종목들을 일단 보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 맞죠? 5일선을 타더니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와요. 이 자리예요. 역배열에서 5일선을 타고 방향성 모색하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저점을 안 낮추는 이런 상황.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SK 하이닉스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역배열이죠. 근데 흐름을 보니 5일선 올라탔네요. 며칠 한 일주일 내에 하단을 잡네요. 역배열이지만 하단을 잡는 이런 종목들. 그 뒤에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대형주든 가벼운 종목들이든 이런 자리들에서 며칠 역배열에서 5일선 올라타면서 하단을 잡는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저점을 잡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상승 초입에서 잡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급등이든 일반적인 상승이든 조금의 반짝이 있는 이런 탄력이든 가장 선행되는 것은 5일선입니다. 근데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역배열. 이미 역배열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질 대로 싸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저점을 안 낮추고 5일선을 타?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께 매매 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강의라고 저도 느꼈어요, 여러분. 정배열, 역배열 사실 어떤 정해진 대답,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나 정배열, 역배열 활용하는 방법 더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이런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 키서셔 여기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확실한 전략과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방송 마치기 전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